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죠. 그죠?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오늘 오전 시장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원전주를 먼저 살펴본 거는 아무래도 원전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 어제 미 증시가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그죠? 특히 유럽 증시가 잘 끝났는데 다우 산업이 0.23%, 나스닥 0.35%, S&P 500 0.36% 올랐습니다. 올랐고 유럽 증시도 굉장히 잘 끝났죠. 영국이 1.17, 프랑스 까크가 2.03, 닥스 지수, 독일이 1.56%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가 올라갔는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보단 저는 사실은 어제 국제유가가 떨어졌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국제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인플레가 잡혀야 돼요. 이게 먼저지. 물론 어제 국제유가 급락하는 바람에 뭐 침체가 올 거다, 조선주, 뭐 전기주, 에너지가 다 폭락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며칠만 참으면 다 돌아나갑니다. 다 돌아나가요.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괜찮아요. 연준 의사록이 시장에서 아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난 거예요. 연준 의사록이 만약에 FOMC 의사록이 시장의 반응을 넘어섰다, 이러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긴 했는데 전년 대비 65.5억이 줄었어요. 어쩔 수 없죠. 경기 침체기가 좀 있으니까. 무역수지가 적자가 세죠. 2달 연속 적자 난 게 우리나라가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경상수지가 흑자는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이고, 녹십자도 굉장히 강하죠. 제약바이오주가 강하죠.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경기 침체가 되면 어차피 시장이 밀리긴 하겠는데,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막 너무 급하게 또 막 신용미수 써 사시면 안 돼요. 이 기술주가 바닥에 다 와 있지 않나라는 어떤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있고. 리비안이 어제 많이 뛰었어요. 리비안이 어제 그 생산량이 드디어 늘었대요. 그 조지 소로스 아저씨 좀 살아났겠네. 조지 소로스 펀드의 50% 이상이 리비안에 있어요. 엄청난 손실. 60% 손실 났을걸요, 아마. 우리 손실은 손실도 아니에요. 자, 테슬라가 과연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이런 얘기들은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아직 TQQQ도 엄연히 5주선을 못 돌려놨거든요. 대신에 제가 아는 건 이 공간에서 사놓으면, 꾸준히 사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짧게 보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적금 들듯이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 사면 100만 원 넘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 친구가 5주선 돌파해주게 되고, 미증시가 언제까지 일으켰냐고. 이런 데만 가도 수익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신이 주는 기회가 아니고 이런 데가 하늘이 준 기회예요. 보통 월봉 고점에서 막 하늘이 준 기회야 내가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가 아니고, 큰 부자는 다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부자들은 다 주식이 폭락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폭락할 때 겁내지 말고 좋은 종목, 대신 안 좋은 종목 말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놓으면 이런 데서 부자가 나오는 거고, 테슬라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엄연히 주봉에서 우선 돌파해줘야 돼요. 돌파해주고 있죠. 요렇게 박스권으로 옆으로 가서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놓고 20주선까지 만나야지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제 개인분들이 제가 많이 떠난다고 그랬죠.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리든가 아니면 떠나지 말고 딴 데서 모아나가면 돼. 좀 조금 작은 시각보다는 좀 긴 시각을 갖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테마별 시세를 보면 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원자력부터 원숭이도창부터 치료제, 백신, 저기 때문에 진단키트. 지금 그 새로 막 그 코로나 제약산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원자력 얘기, 원숭이도창 얘기, 뭐 사료조 또 뛰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역시 원자력이 강하긴 해요. 금방 제가 원자력 알려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바로 앞에 돌려보시면 원전을 출발해 드렸으니까, 원전이 좀 급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두산LBD 강하죠. 그죠? 강하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월봉에서 아직 안 간 친구들은 더 갈 자리가 있고, 월봉에서 높은 친구들은 단기 단타로 좀 살짝 좀 차익 실현할 거 하고 요렇게 좀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주들은 꼭 꼼꼼히 관심 있게 같이 보는 게 괜찮아요. 이 무상증자가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폭탄 돌리기 같아. 일단 수익 못 내라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막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고, 또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면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착시효과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상증자만큼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죠? 유니온 얘기가 있어. 잠깐만 볼게요. 미중 갈등 격화 히토리. 뭐 저 얘기는 매일 나오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나요? 아니, 관세 낮춰준다는데 왜 그래? 좀 세체스하고 친하게 지내지. 등시도 안 좋네.
나 뭐 이렇게 타자를 못 쳐. 뭐 강세는 뭐 강세야. 그냥 조금 올라갔다 왔네요. 그죠? 지금 관세도 낮춰주고 친하게 쎄쎄쎄 지내려고 하는데. mRNA 백신주들도 좀 강하죠? 코로나 제약사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mRNA 관련주들을 따로 제가 모아놓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부터 볼까요?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시안이 봉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월봉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하방으로 열려는 있는데 잘 지켜주죠. 주봉에서 아직 옷은 못 돌려놨어요. 이거 돌려놓을 때까지는 결국 아직 추세 전환 안 된 거예요. 다만 반등해주고 있는 거고 엄연히 5주선 돌파 반짝해야 추세 전환 돼준 거예요. 지금 그나마 반등해줘서 천만 다행입니다. 일단 21선까지 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갈 것 같고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수급, 이거 수급 아니에요. 언제든지 외국인이 팔고 사고 있죠. 오늘 또 하루 사니까 드디어 귀환한 외국인 이거 아니에요. 주봉에서 5주선 돌파 반짝해줄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자, 알려드렸죠.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매달 월급 타가지고 사서 보면 2, 3년 뒤에 좋은 결과 나와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인데 그죠? 자이닉스를 봅니다. 주봉을 보니까 5주선이 원래 목표가였어요. 그죠? 이걸 돌파 안착을 해줘야 역시나 하이닉스도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못 해놨다. 그러나 뭔가 느낌은 슬슬 바닥 짚고 살아나는 느낌 그런 거죠. 자, 카카오가 잘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선 하나 거놨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가격이 업그레이드 때 지켜준 저점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고 당연히 5선 돌파 안착해줘야 돼요. 지금 못 뚫어주고 있죠. 저걸 뚫어줘야 됩니다. 엄연히 월봉에서 우측 산을 타고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아니에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인가요? 1조 계약권이 있는데 뭐 진행 중인 건 같아요. 뭐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아직 박스권에 못 해줬죠. 일봉에서 5일선 깨면 안 돼요. 나 5일선 깨지 않은 자리에 보고 이제 큰 박스권에 갇혔어요. 35만 2천원, 35만 원짜리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 단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친구 매달 월급 타서 꾸준히 모아간 친구지.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뭐 하루하루 일일비하거나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종목 하려면 단기 단타 막 지금 원전 뛰나가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우리처럼 스윙을 하려면 월봉 바닥에 있는 걸 사는 게 가장 좋은 정확한 판단이에요. 자, 삼성 SDI도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엄연히 주봉에서 보면 5선 못 돌려놨죠. 단지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고 있는 거예요. 5주선을 회복해줘야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집니다. 네이버는 22만원대가 바닥권 같긴 해요. 뭐 뭔가 낙제에도 특히 자사주 매입권이 좀 있고 역시 주봉에서 5선 돌파해줘야지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목들이 좀 약한 건 지금 소형주가 강한 게 아니라 대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 원전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아마 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LG화학도 강하죠. 지금 대형주가 좀 강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안 올라갔던 제약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도 섹터에 있던 친구들이 좀 힘든 거고 LG화학도 5주선 돌려줘야 돼요. 월봉에서 이제 바닥권이 온 것 같아요. 사실 LG화학은 이 정도는 바닥인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만 돌려주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단기로 짧게 대응할 때는 5일선 같은 자리 깨면 안 돼 이제는. 자, HMM이 살아나고 있긴 한데 엄연히 월봉에서 20선 깨놓은 거기 때문에 추세는 장기적으로 하향인 거예요. 주봉에서 간신간신 지켜줘야지. 선 하나 거놨죠. 이거 깨면 쭉 밀려요. 근데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지켜주는 거고 추세는 아직 하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 이전선 깰 때는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LG전자도 어느 정도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는 좀 심하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 20개에서 변곡점이 있어요. 여기부터 반등을 한 게 높아서 이 정도에서는 아마 모아가도 지금부터는 괜찮은데 특히 5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종가상 돌파 안착해주면 LG전자는 지금부터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그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기자 이거 어제 좀 약했죠.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생각한 조선주는 좋아요. 자, 올 LNG선 수주를 많이 했는데 상반기 세계 수주 1위에요. 도대체 왜 떨어지냐고 조선주가. 말이 되나 저기가?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다시 복귀해주고 있는데 뭐 떨어질 때는 폭삭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니까 좀 속상하죠. 그래도 조선기자재들 바닥에 있는 좀 볼만하고 해운 같은 친구들이 매수하려면 내가 단기 스윙 들어가겠다. 딱 오늘이 맞아요. 21선 안 깨고 있고 뭐 대바도 오면 더 사도 돼요. 자, KSP도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일단 월봉이라는 게 월 말에 완성이 되는 거라 이 친구도 조선기자재 관련이 괜찮아서 60주선 안 깨는 게 좋고 이왕이면 20선까지는 버텨볼만 하지 않나. 여기서 오히려
한 번 더 매수할 타이밍이 돼요. 대양전기공업 같은 친구들도 원체 월봉대 바닥이에요. 이 친구들도 피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하면 돼요. 한라의 매수를 있고. 성광밴드하고 태광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안 깼어요. 자, 5개선 안 깨고 있죠. 우리는 게임 다 빌리고 이 친구는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런 데서 들어간 친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단 목표가를 찍은 거예요. 목표가를 찍으면 이제 조심하라고 했죠. 신규로다의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어제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안 깨고 있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전혀 장기적인 지표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고 삼형 EMC도 알려드렸죠. 해도 너무한 친구들. 그냥 월봉에서 그 코로나 때만큼 밀려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지 않아. 이런 자리는 주가가 싼 거예요. 삼명임택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면 어때요? 어제 같은 날 음모 떨어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사는 거죠. 자리 좋아요. 풍력 관련 주기도 하고. 나머지 밑에는 좀 월봉이 높아서 피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친구들 정도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고. 사실 대형주들은 적자 폭이 심해서 제가 잘 안 보긴 하는데 대형주보다는 조선기자재주가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원전주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까요? 원전주가 원체 강해서. 또 우리 어라연님이 또 원전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실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강하죠? 한신기계 오늘 뛰고 그러면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무조건 단기 대응하고 나오셔야 돼요. 우하향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이런 데 갈지는 몰라도 그래도 언제든지 우하향할 때도 반등 함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또 쫓아가면 안 돼요. 이슈 있을 때마다 단기 반등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자, 오르비텍이 20개선 뚫어줄 것 같죠? 얼마냐? 6,690원. 아, 뚫었다. 5개월 선이 6,800원. 못 갔구나. 대단하네요, 그죠? 자, 우리 기술 계속 잘 올라가죠? 천만 다행입니다. 역시나 20개선 지켜주고 있고, 살려면 딱 20개선 근처,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아요. 두산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주봉에서 이거만 깨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당연히 전기주와 같이 강하겠죠? 전기주 같이 봐야 되고. 세명전기도 빠빠이 가야지,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좀 어떡하니. 자,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원전 관련 이런 친구들이 되겠네요. 그죠? 어련히 고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 얘기지, 얘기. 이제 그 원전주들이 물론 유럽의 텍스노미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K 텍스노미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 아까 금방 알려드렸더라. 조선주 안 나빠요. 제가 봤을 땐 상반기 LNG선 10척 중에 세계적으로 발주된 10척 중에 7척을 우리나라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 배 만들어야 되잖아. 그냥 못 만들죠. 당연히 저기가 들어가야 되죠. 부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품주들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 생각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 쌓여가는 기업적 희망과 자동차, 이건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은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 생각하셔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주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다. 이렇게 우리 산업같이 막 코로나 때만큼 대바닥에 있다.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한 번만 떼도 다 수익권에 올 수 있을 정도로 바닥권에서만 모아나가면 반드시 좋은 수익 줘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 좋아요. KB오토시스가 다시 밀렸거든요. 여기까지. 예전에 KB오토시스가 왜 자동차 이슈 떠가지고 빵 때렸죠. 근데 월봉에서 보면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만큼 밀렸어. 이게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시장을 떠나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해주고 이러놓고 기다리는 거죠. 물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있거든요. 주식은 공포감에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포감에 살려면 내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비스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죠. 목표가 찍고 온 친구예요. 삼진LND 같은 친구들이 됐든 이 위에 있는 애들 특히 대UAP, 캠시스, 상신브레이크, S&T 모티브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KB 애들 친구들 다 모아나가면 우스MS도 자리가 여기인데 왜 무서워하냐고.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이죠. 이 회사가 상장 폐지 같은 거 안 당하면 이런 영광은 반드시 와요. 이런 영광은 단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 전기차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비중을 크게 실어놓고 딱 짱박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다른 종목 갖다 단기 단타하고
월봉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쫙 모아놓고 있으면 반드시 큰 수익을 주고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몇 개 더 볼게요. 시황 정리할 종목들 좀 많아서. JYP 엔터주가 어제부터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JYP 엔터도 하반기 아티스트 앨범 판매 풀 엔터주가 어제 좀 좋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어제 엔터주가 좀 좋아서 잠깐 볼 건데 좀 살아나긴 살아나요. 그죠? 근데 엔터주들도 가만히 보면 코로나 때만큼 밀린 애들 있거든요. 얘네들은 좀 봐도 돼요. 얘네들 해도 너무 밀린 애들이 있어요. 스튜디오 들어온 것 같은 애들. 야, 이게 월봉,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SBS 콘텐츠 저분 제가 잘 아는데, 그냥 5, 6천원대 사놓으면 항상 7, 8천원 가요. 이 친구도 지금 자리는 살만한 거고, LG엘로 비전도 여러 이슈가 있죠, 그죠? 버킷 스튜디오도 완전 대바닥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많이 대바닥에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엔터주들은, 저는 조금 별로. JYP 엔터 같은 경우 20개선만 안 깨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요.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단기로 대응하려면 이런 자리가 좋은데, 엔터주는 만만한 게 없어요. 물론, 월봉 바닥까지 대바닥인 애들, 뭐, KT알파를 보면, 아니, 대바닥이죠. 이런 애들 이제 단기 반등 노리고 사면 되는데, 엔터주들도 좀 신경 써도 되겠다, 그죠? 많이 떨어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신경 써서 봐도 돼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고, 오늘도 알려드렸는데, 진단키트주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BA.5 이게 굉장히 증가가 센가 봐요. 증가세가 세고 미국이 36.6% 우리나라가 24.1%래요. 그래서 갑자기 mRNA 백신 관련주라든가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강했죠. 오늘 왜 강하냐면 멕시코에서 백신 얘기가 있나 봐요. 만들자마자 수출한다는 얘기죠. 야, 제가 이 친구가 5개월 선 못 뚫을 줄 알았거든요. 뭐 이거 상상이니까. 뚫었습니다. 자, 뚫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부터는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정확하게 13만 4천 원밖에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20선만 훼손하지 않는 한 이 추세가 유지가 돼서 어딜 가냐? 자, 대신에 깨면 안 돼요. 안 깨면 일단은 15만 원대를 가게 되고 맥심으로 가면 18만 원까지 회복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센 거죠. 어제가 매수 타임이었겠죠. 그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진단키트도 강해요. 지금 새로 막 이렇게 퍼지면서 진단키트도 강한데 제가 진단키트 중에 진매트릭스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이런 데서 차익 실현했다면 두 번째 고점에 있을 때 쫓아가 사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익을 냈는데 왜 또 사고 싶잖아,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를 지금 처음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사?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매도를 했으면 두 번째 사지 말고 두 번째는 낮은 종목들을 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 또 시세를 줬는데 오상자일도 제가 20일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이 친구도 20일선 안 깨면 내일 같은 날 또 시세를 줄 수 있어요. 쫓아가 하지 말고 음봉 떨어지거나 종가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EDGC도 오늘 시초가 매수 타임이고 이 친구도 20일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진시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했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어제 같은 자리들 제가 알려드렸죠. 20일선 깨지 않으면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물론 이걸 맞추고 안 맞추고는 몰라요. 그냥 이런 그 진단키트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제 그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더라고. 가을, 겨울에 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이런 친구들 중장기로 끌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냥 오늘 단기 스윙으로 보라고 알려드렸고, 저도 멤버님들한테 이런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가라고는 안 해요. 그냥 뛰면 그냥 단기적으로 팔고, 예전에 시젠 같은 친구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떤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많이 얌얌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싼 건 맞는데 역시 목표가 5개선이죠. 여기까지 찍고 떨어졌어요. 정확히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단기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화용주인 거고 진단키트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여튼 무상증자 이슈는 조심하세요. 공구먼 어떻게 됐나? 공구먼이 제일 핫하죠. 5개월선은 지켜주네요. 그죠? 무상증자 이슈로 공구먼. 많죠? 지금. 무상증자 하는 게. 오늘 뭐 하나 급락했던데? 조심하시고. 이게 그 오르비텍이 조금 더 특히 원전 관련해서도 강하긴 하지만 오르비텍이 조금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르비텍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국산기술 항공부품이 국토부에서 판로 확대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꼭 오르비텍 문제는 아니고
뭐가 있더라, 이게. 저 자꾸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케일럼하고 아스트도 관련주예요. 케일럼 같은 친구가 완전 대바닥에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얘 지금 콩닥콩닥 올라가는데, 5개월 선이 목표가라. 요것만 회복해주면 4,390원. 요것만 뚫어주면 이 친구 그 다음 목표가가 꽤 높아요. 즉, 월봉에서 헤드해도 너무한 거죠. 알려드렸죠? 코로나 때만큼 헤드해도 너무한 종목들은 지금 사놓으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케일럼이나 오르비트, 특히 오르비트에 강한 건 아까 그런 이슈도 좀 있어요. 그 항공기 부품 이런 거. 케일럼은 항공기 부품 회사 하나 인수하려고 그래. 하나이티엠인가? 그래서 그래.